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6년 1회 전기 산업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풀지는 않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저희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암기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넘어가고 계산 문제나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할 거고요. 최근 유형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필기에서 나왔던 계산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실기에서도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1회에서도 필기 문제인데 실기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서 이제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폐쇄형 수배 전반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수배 전반이라고 이렇게 뭐 웹사이트 같은 데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철로 된 상자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으로 쭉 연결된 그런 내용들 아마 사진 보실 거예요. 그 박스 안에 이제 뭐 변압기나 차단기나 이런 거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폐쇄형 수전반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징하고 장점들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감리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감리에 대한 부분이 작년부터 들어간 부분이고요. 내용이 적지 않은 많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걸 또 다 외우기에는 또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냥 시험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대로 그 해당하는 것들만 좀 답을 외우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다른 것도 외울 게 많은데 뭐 한 5점 뭐 이렇게 나오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것들은.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3번 문제부터 이제 풀도록 하죠. 3번 문제 이제 보시면 뭐 차단기가 있고요. A, B, C에 대한 차단 용량을 이제 각각 구하십시오. 이제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는 여기다 일단 기입해 놓고 그리고 이제 풀만한 것들은 이제 써가면서 수식을 써가면서 한번 풀도록 할게요. 일단 보니까 퍼센트 리액턴스가 발전기는 10%고 변압기는 7%래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얘는 이제 발전기죠. 제너레이션이니까 10%고 얘도 10% 발전기니까. 그리고 변압기는 7%. 자, 얘는 7%. 잘 안 써지죠. 네, 7%. 네. 7. 네. 7%고. 그리고 발전기 용량은 1번 발전기는 18,000이고 2번은 30,000이래요. 얘는 18,000. 얘는 30,000. 네. 그리고 변압기는 40,000. 네,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네요. 이제 그럴 경우에 차단 용량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요. 차단 용량은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원래 이제 차단 용량은 이제 전격 전압에다가 전격 차단 전류 이렇게 해가지고 루트 3 빼서 구하시는 건데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을 경우 그렇게 나오지 않고 퍼센트 임피던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전락 용량을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의 기준 용량 해서 이제 구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제 기준 용량을 다 통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죠. 한꺼번에 계산할 때는 각각 계산할 때는 상관없는데 통합해서 계산할 때는 이 전격 기준 용량을 정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는 18,000, 30,000, 40,000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체를 다 합해서 구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는 구하려면 용량을 이제 통일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구하셔야 되겠다. 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요거에 대한 차단 용량 구하는 거니까는 그냥 뭐 10에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하는 거니까 100에 18,000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단위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보통은 이제 차단 용량 같은 경우에 거의 이제 메가로 많이 표현을 하니까 요거 이제 뭐 18,000 안 하고 그냥
18만. 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B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죠. 10에 100에 기준 용량은 30 이렇게 다니는 메가로. 그래서 1번은 이제 뭐 180이고 2번은 이제 300이고 뭐 그대로 이제 대입해서 이제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세 번째가 이제 문제인데 차단기 C에 대한 차단 용량을 구하시는 건데 요거에 대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다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통일하기 위해서는 저희 책에서는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했어요. 요거를 이제 기준으로 한 거니까는 나머지도 다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일단 G1에 대해서는 G1에 대해서는 저 G1에 대해서는 18메가를 30메가로 이제 바꾸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는 리액턴스인지 임피던스인지 리액턴스는 10 이렇게 구하는 거고 G2는 할 필요는 없고 얘는 어차피 기준이 3만이니까 그럼 이제 변압기 요 TR에 대해서는 얘는 원래 4만이었는데 40이었는데 40메가 30메가로 이제 바꾸시면서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G1은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16.67%가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5.25%가 이렇게 나온대요. 근데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발전기 두 대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는 병렬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랑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는 16.67이고 그리고 얘는 10인 거고 얘는 5. 이거죠. 이렇게 생긴 거니까는 이거에 대한 이제 전체 합성에 대한 걸 이제 구하셔야 되니까 먼저 그 병렬하시고 얘는 이제 더하시면 되죠. 16.67 더하기 10에다가 16.67에 곱하기 10에다가 더하기 5.25를 하면 전체 이제 퍼센트 리액턴스가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구한 다음에 전체 퍼센트 리액턴스 분의 100에다가 기준 용량이 얼마냐면 아까 30메가를 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이제 계산기를 누르면 C에 대한 차단 용량을 구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가 합성을 하면 11.5%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11.5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260.87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온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냥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직병렬 뭐 이제 이런 거랑 이제 환산하는 거, 기준 용량을 환산하는 거 이제 뭐 그 정도 있었으니까 뭐 이 정도는 시험에서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못 맞히면 안 되죠. 꼭 맞춰야 되는 문제인 거죠. 다음 문제. 표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그 표를 이용해서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1번. 1번은 이제 면적을 적용한 이제 부하 용량을 이제 구하라고 나왔어요. 얘가 이제 면적이 얼마냐면 연면적이 만이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면적당 전원 용량에다가 면적만 이제 곱해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이 중에서 몇 등급짜리를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가 봤더니 어디였을까요? 1번에 2등급인 사무실 빌딩의 전력 설비 부하 용량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2등급. 그렇죠? 그럼 조명은 얼마예요? 22. 콘센트는 5. 사무자동화 기기는 34. 일반 동력은 45. 냉방 동력은 43. OA 동력은 8. 이렇게 되는 거죠. 합계가 157.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얼마를 곱하는 거냐면 곱하기 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KVA로 물어본 거니까 면적을 단위를 KVA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VA니까는 실수하시면 안 되겠네요. 10의 마이너스 3승 하셔가지고 단위 환산까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나온 대로 뭐 여기는 220 뭐 되겠다라는 거죠. 뭐 그냥 만 곱하기 해가지고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는 거니까 아니면 뭐 빼고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제 곱하기 10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220, 50, 340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변전설비 용량을 산정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변전설비 용량을 산정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에다가 이제 수용률을 곱하셔야 되는데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는 수용률이 0.75래요. 0.75. 그리고 일반 동력 및 사무 자동화는 0.5. 일반 동력하고 요거 사무 자동화죠. 요거는 0.5. 그리고 냉방은 0.9. 요거는 0.9. 냉방만 0.9. 그리고 변압기 부등률은 나눠줘야 되니까 그렇죠? 부등률은 1.3. 이제 가로에 있는 거는 이제 나머지 다 계산한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릴 때 쓰는 거니까는 일단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따라서 그럼 우리 용량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조명 콘센트 기기는 조명 콘센트 기기 그러니까 220에다가 50에다가 340을 한 거는 얼마냐면 0.75니까는 곱하기 0.75 수용률 곱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 동력하고 OA 동력은 450에다가 80이니까 거기에다가 0.5 그리고 냉방 동력 430 곱하기 0.9 그렇게 하면 이제 각 기기에 필요한 변압기 용량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0.75, 0.5, 0.9 해서 계산을 하면 뭐 이제 보세요. 이렇게 얼마 나왔죠. 이렇게 얼마 이렇게 나왔어요. 는 얼마. 책에 있는데 뭐 일일이 답 안 써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 2, 3번까지는 한 거고요. 변압기의 이제 용량을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주변압기의 용량은 요게 이제 전체 용량이니까 전체 수용 전력이니까 요거를 얼마로 나누시는 거냐면 이제 부등률로 나누시는 거죠. 요거를 쭉 해서 다 더한 다음에 부등률 1.3으로 나누면 전체 이제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 있겠더라. 주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답이 이제 1000이 되겠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별거 없었어요. 그냥 이제 표 채운 다음에 수용률 곱해서 전력 구하고 이렇게 이제 부등률 해가지고 전체 변압기 용량 구하고 그 정도 순서니까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각 부하에 이르는 변전 설비의 단선 계통도를 그리라고 했는데 답은 있고 이제 그거를 그릴 때 주의하실 점은 조명 콘센트 사무 자동화 기기가 변압기 한 대에 묶여 있고요. 그리고 일반 동력하고 사무 자동화 여기 아까 묶은 데 그대로네요. 여기 변압기 한 대. 그렇죠? 여기 변압기 한 대. 일반 동력과 OA 동력이 변압기 한 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냉방 동력이 변압기 한 대. 그래서 이렇게 변압기가 3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 변압기 1차 측에는 COS나 PF 달아줘야 되는 거고 그 위에 차단기 있어야 되고 여기 또 이제 변압기 주변압기 있어야 되고 이제 뭐 그런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대충 이제 단선도 이제 그리는 거니까 책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시고 이런 것들은 뭐 자주 다루는 문제들이니까 그렇죠? 5번
네, 6개 이하이고 또는 이렇게 개폐를 집합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이 개폐끼리 생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선 규정이 있는 거니까 뭐 이제 암기 문제죠. 네, 보시면 되고 6번에 유입되는 레서지를 제한하는 것. 그렇죠? 과도적인 전압을 제한하고 서지 전류하는 거, 서지 보호 장치 SPD라고 하는 거 옆에 설명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7번. 7번 문제는 이제 원래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이 나오면서 용량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면적을. 지금 이제 시험에서 나온 지금 요 1회에서 나온 문제는 계단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그럼 이렇게 계단처럼 감소하는 요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체 면적에서 요만큼의 면적을 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체 면적은 얼마냐면 K1 곱하기 I1. 그렇죠? 그게 전체 면적인 거죠. 그렇죠? 네. 그 전체 면적에서 얼마만큼을 빼는 거냐면 I1에서 I2를 뺀 값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I1 마이너스 I2 한 거에다가 K2. 그렇죠? 그럼 이게 요 면적이잖아요. 네. 그럼 얘를 빼버리면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 면적이 나올 테니까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면 K1 I1에 K1 I1에 마이너스 K2의 I1 마이너스 I2가 되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는 좀 보기가 안 좋아서 요 마이너스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없애냐면 요거하고 위치를 좀 바꿔줘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K2가 되면서 앞뒤가 바뀌는 거죠. I2 마이너스 I1. 그러니까 위에 거랑 밑에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순서 이제 바꾸는 대신에 부호가 이제 앞으로 빠져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식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식이죠. 그렇죠? 예. 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어쨌든 뭐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나오겠고요. 그래서 뭐 거기 있는 것처럼 대입을 한번 해보면 책의 풀이는 밑에 걸로 했으니까 위에 걸로도 한번 해보죠. 뭐. 예. 그럼 전체 가로 세로가 얼마냐면 요게 1.15고요. 그쵸? K1 용량 환산 시간이 1.15고 곱하기 I1은 얼마라고 했냐면 70 빼기 요거 한번 해보죠. K2는 0.92 에다가 70에서 50을 빼면 되는 거죠. 1에서 2를 빼는 거니까 70에서 50을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용량 환산 시간, 용량 환산 계수 이제 계산을 하면 어차피 이 놈이나 위에 놈이나 밑에 놈이나 어차피 똑같이 나온다. 이제 뭐 그런 거예요. 책에서는 이걸 밑에 걸로 풀었으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본 거고요. 보수율이 얼마냐면은 0.8.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어도 책에 있는 대로 풀어도 어차피 답은 동일하다.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답은 뭐 77.63이 나오는 거고. 어쨌거나 여기서 암기하셔야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면적이다. 면적을 구하면 된다.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보시면 다음 문제는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개로해야 하는 거, 열어야 되는 거. 뭘 제일 먼저 열어야 되냐면 VCB 차단기를 가장 먼저 열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LS나 ATS 달로기 같은 경우에는 부하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VC 차단기만. 그래서 VCB 진공 차단기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9번. 그 다음 문제는 뭐 굳이 뭐 그림을 안 띄워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일단 띄워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물어본 거냐면 이렇게 데스타 결선에 대한 콘덴서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성형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나타내십시오 이제라고 하는 건데 델타 결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3배의 오메가 C의 V의 자승 이렇게 구하죠. 전력 시간이 다 한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얘도 3배의 오메가 C V의 자승으로 마찬가지긴 한데 콘덴서에 걸리는 거니까 요거는 성간전압이 아니라 상전압에 대한 내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V가 아니고 루트 3분의 V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루트 3에 대한 게 들어가니까 루트 3에 대한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있는 루트 3은 제곱이 됐으니까는 그냥 3분의 V제곱이 되는 거죠. 앞에 3이 있었잖아요. 날라가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만 남는 거냐면 오메가 CV 자승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9번에서 이제 나타낸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진상 용량은 이제 3분의 1배만큼 이제 되겠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력 시간에 하셨던 내용들이니까. 요거죠. 요게 문제였죠. 요게 문제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기기 시간에 나왔었던 거죠. 원래는 기기 시간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게 이제 실기 시험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스럽게 나왔고 보통 이 정도에 대한 난이도면 산업기사보다는 이제 기사 쪽 난이도 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복잡한 거면 산업기사는 이렇게 복잡한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개념 그러니까는 뭐 필기 때 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산업기사 문제로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풀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단 보면 출력이 얼마인지 구하십시오. 이렇게 출력 P인데 역기전력에다가 전동기일 경우에 역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하는 거죠. 이게 걸리는 게 이제 역기전력이고. 파란색으로 쓸게. 여기에 이제 역기전력이 걸리는 거고요. 이제 그거랑 그거의 곱이 출력이 되는 거죠. P0. 그래서 여기 역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마음대로 안 써지네요. 곱하면 돼요. 역기전력에다가 전기자 전류를 곱하면 돼요. 근데 전기자 전류가 이제 얼마인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는 부하 전류를 이용하면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계자 전류 값이 있죠. 얘가 이제 분권 발전 전동기이기 때문에 이 계자 전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V를 계자 저항값으로 나누면 구할 수 있죠. I는 R분의 V니까. 그러면 얘는 180에 전압이 220. 그러면 계자 전류 값이 얼마가 되냐면 1.22가 나와요. 1.2 암페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계자 전류를 어떻게 전기자 전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부하 전류에서 계자 전류를 빼면 되죠.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 두 개의 합이 얘니까. 그렇죠? 이 두 개의 합이 얘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40에서 마이너스 1.22를 하면 그럼 전기자 전류가 나와요. 얼마냐면 38.78이래요. 38.78. 했죠?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역기전력을 구하셔야 되는데 역기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이 역기전력은 어떻게 구하냐면 단자전압에서 분권전동기일 때니까는 IR에 AR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단자전압은 얼마냐면 220 빼기 전기자 전류는 방금 우리가 구했죠. 38.78 곱하기 전기자 저항값은 얼마냐면 0.06. 그러면 역기전력이 얼마가 나오냐면
217.67이 나온대요. 그럼 됐네요. 네. 그럼 출력이 얼마예요? 217.67 곱하기 38.78. 이 출력이 되는 거죠. 몇 킬로인지 물어봤으니까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까지. 그러면 얘는 8.44가 나온대요. 됐죠? 네. 두 번째. 전부와 효율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효율은 어떻게 구하게요?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하죠. 곱하기 100. 출력은 우리가 방금 위에서 구했었죠. 8.44. 입력은 어떻게 구해요? 여기 입력이잖아요. 220 곱하기 40. 에다가 얘도 킬로로 바꿔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하기 100. 그러면 95.91 95.91. 네. 그럼 두 번째 끝났고, 세 번째. 전부와시 회전 속도를 구하십시오. 여기서부터 약간 좀 난이도가 이제 올라가는데, 전부와시 회전 속도를 구하십시오. 회전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하고 역기전력이 비례하는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기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E라고 하는 것은 A분의 P자파이의 60분의 N. 나머지가 다 동일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N과 그 E라고 하는 역기전력이 서로 비례하는 관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문제에서 무부하 회전 속도는 1800이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속도를 구하고 싶은 건데 부하시는 나오지 않았는데 무부하시의 속도가 나왔어요. 무부하시의 속도가 얼마냐면 1800이다 이렇게 나왔죠. 1800 rpm. 맞네. 1800 rpm.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비례하는 관계가 있으니까 무부하 전압만 구하면 이 비례 관계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무부하 전압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무부하 전압은 어떻게 구하느냐? 동일한데 아까 우리가 역기전력 구했죠. 이 중에서 요거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그 무부하시의 전기자 전류 값만 달라지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거나 식은 동일해요. V-IA의 RA. 전압은 똑같이 220이고 그다음에 저항값도 변하지는 않겠죠. 그럼 뭐만 변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요 IA만 변해요. 요 IA가 어떻게 변하느냐? 슈. 얘는 부하시, 그러니까 정격시의 전류가 이제 40A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식은 똑같아요. 식은 이건데 I의 마이너스 IF를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얘는 정격시의 40이라는 거고요. 정격시에. 그러면 무부하시에는 전류가 얼마냐? 무부하시의 이놈의 전류는 얼마냐? 봤더니 10번 문제 두 번째 줄에 무부하시의 공급 전류는 4A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에서 1.22를 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78이 나오죠. 2.78. 그렇죠. 뭐 빼도 2.78이 나오죠. 네. 그럼 여기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220에다가 마이너스 얘가 2.78이고 거기에다가 저항값은 0.06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무부하시의 전압은 얼마냐면 얘가 219.83이래요.
그럼 이제 구하고 싶은 거 다 나왔어요. 아까 이제 비례하는 관계라고 했죠. 네, 비례하는 관계라고 했는데 역기전력이 아까 처음에 얼마였냐면 얘가 217.67이었고요. 그때 속도는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무부하시 219.83이라고 하는 무부하시의 전압일 경우에 속도가 얼마라는 걸 알았냐면 1800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럼 따라서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n은 1800만 넘기면 되잖아요. 219.83분의 217.67에다가 곱하기 1800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해서 계산기로 누르면 이때 속도가 얼마가 나오냐면 1782.3rpm이 나온다 이제라고 하는 거죠. 좀 복잡하죠?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이 문제 중에서는 이제 하이라이트. 마지막 네 번째. 토크를 구하래요. 토크 구하는 거는 뭐 많이 했잖아요. 0.975에다가 전동기 속도에다가 출력. 근데 이렇게 구하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는 킬로그램 메타니까는 얘를 지금 문제에서처럼 뉴턴 메타로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다가 9.8을 이제 곱하시면 되는 거죠. 아까 출력이 얼마라고 했냐면 처음에 구했어요. 처음에 구했죠. 8.44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속도는 얼마냐면 방금 구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0.97에다가 곱하기 0.975에다가 곱하기 1782.31에다가 8.44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하면은 답이 된다. 이제 뭐 그런 거죠. 쓰기 그냥 책에 있으니까. 책에 저희 풀이는 약간 좀 다르게 풀었네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0.97로 이걸 써도 돼요. 여기가 가장 일반적인 식이니까는 뭐 책에 있는 대로 푸셔도 되는데 이렇게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쓰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랑 이제 대입해서 푸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답이 45.23이 나옵니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문제였죠. 산업기사에서 풀기에는 약간 좀 난이도가 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기본 개념은 기이 시간이 나오는 개념이죠. 저 필기에서 나오는 그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 문제. 방금 풀었던 거는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여러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문제는 뭘까요? V결선으로 했을 때의 최대 전력을 구하고요. 과부하율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V결선. 뭐 이것도 뭐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그렇죠? V결선은 우리가 용량을 어떻게 구하냐면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이렇게 구하죠. 문제 보니까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전력을 이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면은 이제 kVA가 되는 거고, 얘를 킬로와트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다 아시겠지만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죠. 변압기 한 대 용량이 100이라고 나왔어요. 100kV 단상 변압기 3대니까는. 그렇죠? 그러면 루트 3배에다가 곱하기 100 곱하기 역률은 1 이렇게 하면 뭐 되겠죠? 173.21kW가 V결선으로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이제 용량이 되겠고. 그럼 과부하율은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율. V결선된 상태에서 273의 부하가 걸려 있는데, 실제로는 V결선했을 때 그만큼 273만큼 부하를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과부하가 얼마만큼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273에다가 방금 했었던 요거 1.73이니까는 173.2 해서 곱하기 100을 하면 157.61% 이 정도 이제 과부하 150%, 160%, 한 1.6배 정도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 이제 뭐 그런 거죠. 부위결선에 대한 것도 뭐 자주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PLC에 대한 건데, PLC 치고는 난이도가 좀 낮고,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PLC 그림 작도 시 주의사항 중에서 출력 뒤에 접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력이 뭐냐면 요 네모칸이죠. 요거 뒤에는 접점을 쓸 수가 없어요. 비접점을 썼는데 접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바꾸면 돼요? 그놈하고 요놈하고 맞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주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고. 넘어가고 간단한 거니까. 13번. 전력용 콘덴서에 대한 용량을 구하십시오.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원래는 520짜리의 부하가 접속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80을 추가를 했대요. 80을 추가를 해서 600으로 이제 증가를 시켰을 때에 그때의 역류를 그만큼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요거는 그 문제 조건에 보면 수전단 전압 및 세 번째 줄인데 세 번째 줄 제일 끝에 콘덴서를 설치해서 수전단 전압 및 선로 전류를 일정하게 불변으로 유지한다. 그럼 우리가 삼상일 경우에 우리가 이제 부하 전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계산을 하죠. 300의 V의 코사인 세타의 P.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는 무엇과 무엇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라고 했냐면 이놈하고 일정하게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루트 3도 상수니까는 뭐 변함이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변하는 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용량과 역률이 변하겠죠. 요거는 이제 부하 증가하기 전. 그럼 부하 증가한 후에 마찬가지로 이놈하고 이놈은 일정할 테니까는 루트 3V의 코사인 세타의 P 이렇게 있을 때 부하 증가 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는 어차피 다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P1의 코사인 세타 1과 P2의 코사인 세타 2가 같게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얘가 처음에는 520이었다가 80만큼 증가해서 600만큼으로 이제 부하는 이제 바뀐 거고요. 역률은 개선 전에가 얼마였냐면 0.8이었죠. 520대 0.8이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개선 후에는 부하가 증가된 후에는 역률이 얼마냐면 뒤집어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니까 개선된 후에 코사인 제곱 세타 2는 뒤집는 거니까 520에 0.8에 곱하기 600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부하가 증가가 된 후에는 역률이 얼마가 되어야 하냐면 0.92가 되어야 해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니까. 그렇죠? 요거 단위 좀 주의하세요. 킬로와트예요. kVA로 혹시 나오면 역률을 곱해서 킬로와트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 1은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2니까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니까는 사인분의 코사인이니 그죠? 탄젠트니까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계산 전에는 0.8, 0.6 마이너스 계산 후에는 0.92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0.92에다가 얘는 사인 값이 1 마이너스 0.92의 자승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콘덴서 용량은 콘덴서 용량이 194.4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가 산업기사에서는 조금 처음 들어가는 개념이긴 한데 좀 이제 이번에 시험에 나왔으니까는 계속 좀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갖고 넘어가시면 새롭게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14번 뭐 펌프 문제는 여러 번 나오는데 요거는 약간 특이하게 몇 분이 소요되는지를 이제 물어봤어요. 뭐 한 10년 전쯤에 나왔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양수를 할 때에 그게 분당이냐 초당이냐 요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는 거죠. 초당이면은 분자에 9.8이 들어가고요. 만약 분당이면 분모에 6.12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높이에 얼마만큼의 물을 양수를 하는데 그 값이 이제 분당이다라고 하는 거죠. 효율이고. 그래서 이제 요 식에다 이제 나머지는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10kW짜리 전동기를 사용을 한 거고 지상 5m에 여유 개수는 1.2고요. 펌프의 효율은 70%. 여기 이제 500에 대한 이제 물을 채워야 되는데 분당으로 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쓴 거잖아요. 그래서 몇 분 동안에 동작을 시키면 물이 양수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요 t를 구하기 위한 거고 t 넘어가고 p가 이제 넘어오면 책에 있는 식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계산을 하면 뭐 70.03분 뭐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만약 초라고 물어봤으면 얘가 만약에 초였으면 그렇죠? 초일 경우에는 보통 이제 스몰 q를 쓰는데 초일 경우였으면 6.12 대신에 위에 이제 9.8이 들어가죠. 근데 어차피 60을 곱하느냐 나누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식이 똑같기는 해요. 네, 이제 다음 1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그림인데 중간에 빼버렸어요. 여기는 이제 뭐 특별히 문제랑 상관없는 부분이어서 문제랑 이제 상관 있는 쪽만 좀 이제 그림을 좀 발췌를 했고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이제 Y델타 기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림이 여기가 이제 세 선이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얘가 이제 Y고 얘가 이제 델타 운전이고, 그렇죠? 처음에 Y로 기동했다가 델타로 운전하는 기동 전류를 감소시켜서 운전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겠고요. 일단 이쪽은 이제 뭐 배선용 차단기랑 빠져 있으니까 뭐 그림을 그리면 배선용 차단기는 이렇게 일괄로 동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절환계팩이 이제 들어가겠죠. A랑 비슷하게 이렇게. 참고로 전압계에는 전압계용은 이렇게 플러스 표시죠. 네. 그래서 뭐 이쪽은 뭐 특별히 뭐 별다른 건 없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동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이쪽을 보면은 이제 램프가 이제 3개가 있어요. 그렇죠? 램프 3개가 이제 동작을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이제 여기가 MC3고 MC2니까는 MC2에 해당하는 거는 Y로 기동했을 경우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고 MC3와 관련된 부분은 델타로 운전했을 경우에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오렌지색 그 램프에 대해서는 MC2랑 이제 관련된 거니까 요거는 이제 Y로 기동 시에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MC1하고 이제 관련되어 있는데 MC1이 동작하지 않을 때 불이
동작하지 않았을 때 불이 들어오는 거죠. 비접점이니까. 그래서 얘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니까는 전동기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 예, 다른 말로 하면은 정지 시에.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요 R은 뭐냐면 요거는 빨간색 불은 예, 얘가 Y고 얘가 정지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델타 운전 시에. 그렇죠? MC3랑 연계가 돼서 얘가 이제 벗겨져 있다가 델타 Y 기동을 했을 때 요거 이제 벗겨져 있다가 얘가 이제 다시 예, 이렇게 정지해서 델타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그때 이제 램프에 불이 들어오겠다. 이제 뭐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것들을 한번 쭉 이제 한번 해보면 이제 문제랑 관련된 이제 그림 해석은 이제 끝났고 1번 이제 삼성유도 전동기를 Y델타 기동을 하는 이유는 이제 뭐 있죠. 뭐 기동 조절 줄여서 예, 뭐 이제 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 뭐 쭉 이제 보시면 되고 1번에 삼성 복선도형 그렸고요. 회로 2번에 들어가는 거 장치했고 EOCR의 명칭과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뭐 보시면 되고 과절로 이제 흘렀을 경우에 이제 전동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작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5번에서는 MC2가 여자됐을 때에 MC3는 여자될 수 없고 MC3가 여자될 때에는 MC2가 여자될 수 없는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터록이라고 하는 거죠. 인터록. 그렇죠? 보통 이제 인터록은 전동기 기동 시에 이제 거의 기본으로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역 운전이나 아니면 이렇게 Y델타 시에는 이제 거의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전동기 운전 시에 꼭 들어가는 거는 이제 자기 유지. 그쵸. 기동 버튼과 병렬로 하는 자기 유지는 거의 100% 들어가고 인터록은 이제 정역 운전이나 Y델타 기동 이제 이런 쪽에는 이제 인터록이 들어가고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인터록이 좀 들어가겠고 뭐 그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회로에서 R하고 O하고 G의 용도는 이제 썼어요. 델타 Y 정지 뭐 썼고 회로 3번과 4번 저점이 이루는 회로를 자기 유지라고 하죠. 아까 이제 자기 유지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유접점 회로를 그리십시오. 그러니까는 여기서 좀 지우고 그냥 그릴게요. 중간에. 자기 유지를 이제 유접점은 무접점 회로로 이제 그리라고 했는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지 버튼 있고요. 그 밑에 온 버튼과 X 버튼이 이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자기 유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끝에 이제 X가 출력이 있고. 그래서 입력에 뭐가 있냐면 온 입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프 입력이 있죠. 근데 오프 입력은 보니까 비접점이죠. 그럼 오프 입력은 부정을 써야죠. not. 그러면 이제 보는 거죠. 온 버튼과 X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X는 뭐냐면 출력이잖아요. 출력에서 다시 입력으로 들어와야죠. 그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과 오프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이렇게 그러면 끝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비접점에 대한 의미고요. 그렇죠? 요거는 직렬, 요거는 병렬. 해서 이제 완성을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그재그식으로 가로등을 배열했을 경우에 이런 건데 이게 지그재그식으로 이제 가로등을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그래서 맛보기식이나 지그재그식이나 램프 하나가 담당할 수 있는 면적은 한쪽만 있는 이런 램프 혹은 중앙 배열로 있는 램프에 비해서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죠. 서로 상호협조하는 경우니까요. 지그재그나 맛보기 배열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할 때에는 면적이 반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개념만 잘 알고 계시면 문제를 푸실 때 어려움이 없죠. 그래서 얘가 가로등의 광속을 구하십시오. 보통 이제 이런 데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애들은 놀고 있는 식이죠. 그렇죠?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애들이 펀하고 있는. 그렇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광속이 얼마냐, F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F에 대해서 나머지 있는 식을 다 넘기면 되겠죠. 그래서 AED가 U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이
A 면적. 그렇죠? 예. 얘 가로 세로가 얼마라고 했냐면 24에다가 30. 그렇죠? 24 곱하기 30.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그재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그 담당을 해야 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의 반밖에 안 되니까는 이거를 2분의 1로 곱해줘야죠. 그리고 조도는 평균 조도는 5. 감광 보상률은 1.3. 조명률은 광속 이용률이 0.35. 등은 하나당.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산기로 누르면 답이 6685.71 루멘이 나온다. 이제 그런 거죠. 마지막 18번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면 과전류 계전기의 탭 설정 값을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요. 탭 설정 값을 구할 때에는 부하 전류에다가 CTB 분의 1 하시고 설정 값 몇 %냐를 이제 곱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하 전류가 얼마인가 봤더니 부하 전류가 40이래요. CTB는 얼마인가 봤더니 60대 5니까 역수니까는 60분의 5. 120% 과부하에서 동작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1.2배만큼 해서 계산기를 누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는 4A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